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고장석 기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평소에는 도로에 가득했던 택시가 하루 동안 거의 보이지 않아서 이상하게 여기셨을 텐데요.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파업을 선언하고 모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카풀이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동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풀은 4차 산업혁명의 유망 분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갈림길에 서 있는 카풀 산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예, 고장석 기자가 소개를 해준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에 택시업계 대규모 시위가 있으면서 사실 뭐 택시 대란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아무래도 영업하는 택시 수가 줄다 보니까 불편을 겪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중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 사안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그 광화문 시위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택시업계는 지난 18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3만 명이 모인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저도 직접 가봤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사거리까지 거리가 가득 차서 걷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네, 빨간색 머리띠를 맞춰 쓰신 분들이 이제 다 함께 구호를 외치고 계셨는데 이제 구호가 카카오를 박살내자 이런 구호였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분노를 표출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카풀앱의 영업행위는 혁신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IT 기업이 그 중간에서 이익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무슨 이게 4차 산업이란 말입니까? 그럼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반대하는 시위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택시단체 4곳은 지난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4일과 11일에 카카오의 교통부문 자회사죠. 카카오 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예. 네, 이 시위에는 한 500여 명 정도가 참가했고 이번에는 3만 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라는 점이 좀 차이였습니다. 다만 이제 시위 직전인 16일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카풀 운전기사인 크루를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조금 더 시위에 대한 열기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측은 운전기사 모집이 이제 올해 초에 인수한 럭시에 가입된 운전자들을 이제 끌어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식 카풀 서비스 출시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택시 업계와 그리고 기업, 그러니까 카풀 업계 서로의 입장도 다르고 주장하는 내용도 다를 것 같은데 현재 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보통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에는 택시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저도 뭐 강남에서 새벽에 뭐 택시를 잡을 때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카풀업계도 이런 출퇴근 시간에 이런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은 시간대에 따라서 택시 호출 건수가 택시 배차를 수신한 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네, 출근 시간인 오전 7시에서 10시, 그리고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서 8시, 심야인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공급 부족 현상이 집중됐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9월 20일에 이제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카카오 택시에서 호출받은 건수가 20만 5천 건에 달했지만 예. 배차를 수락한 차량이 3만 7천 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세보면 호출의 80% 이상을 공급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네, 카풀업계는 이 시간대에 카풀을 확대해서 택시 수요 공급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런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의 카풀 진출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뭐 카풀 업체가 운전기사 200만 명을 고용을 하면 자신들의 이런 운행 실적이 59%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업계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는 카풀 운전기사는 5만 명 이하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저희가 표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간에 어떤 시간차가 너무 크게 극명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어쩔 때는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고 어쩔 때는 택시가 그냥 놀고 있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좀 맞추자, 특히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을 이용하자라는 건데 아무래도 택시업계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앞에서 뭐 박살내자 이런 얘기하면서 불법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도 카풀 업계 서비스는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카풀 업체들도 다 불법 영업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영업 중인 카풀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현행법상 카풀은 합법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 조항에 대해서 법률 해석에 대한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를 보면 승용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이제 허용이 돼 있는 건데요. 이제 택시업계는 이 예외 조항을 삭제해서 카풀을 아예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외 조항 자체가 이제 예전에 교통 혼잡 시간대에 자가용 자동차의 운행을 좀 줄이려는 이런 목적에서 된 건데 카풀 업체가 이거를 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래서 법률 취지를 위반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또 택시 공급을 좀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감차 정책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택시하고 유사한 이런 유상 운송 행위로 그 효과가 좀 반감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인데 예. 대부분이 이제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런 카풀 서비스까지 도입되면 생존권을 침해받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쟁점 사항으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카풀 업계에서는 선택근무제처럼 이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문화가 많이 퍼지다 보니까 영업 시간에 대한 이런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난 2016년에는 이런 카풀의 플러스가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가 이제 국토교통부에게 고발을 당해서 이제 결국 경영난으로 올해 6월에는 대표가 사퇴를 하고 뭐 구조조정을 겪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국토교통부는 이런 시간을 정하는 대신에 운행 횟수를 뭐 하루에 2회로 하자 이런 뭐 대안을 내놓은 적은 있는데 뭐 업계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 협상이 필요한 사안일 것 같은데 이것도 참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 입장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혹시 카풀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서요. 취재한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의 주 수요층은 주로 이제 직장인들인데요. 예. 10명 중 9명은 카풀을 이제 합법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지난달 직장인 5,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설문에 응한 직장인 중 56%는 24시간 동안 카풀을 허용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34%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허용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90%가 되는데 결국 카풀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그 정도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카풀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은 이제 73%가 24시간 동안 카풀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서 이런 서비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택시 이용자들은 출퇴근 시간에 이제 승차 거부 같은 불편을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택시 업계도 이런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제 18일 날 있었던 광화문 시위의 결의문에서는 이제 앞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이런 친절하고 사랑받는 택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많이 있고 그리고 공급이 많이 되고 또 잘 잡히면 좋은 거다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택시 업계에서도 당연히 이제 생존권 문제 때문에 현재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뭐 먼 미래 산업적으로 봤을 때 카풀이란 게 공유 경제는 당연하고 이제 여기서 연계된 자율주행과도 관련된 산업이다 보니까 더 중요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카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가 단순히 자동차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예.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 미래의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이런 핵심 서비스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동할 때는 차를 사서 직접 운전을 해서 가는 걸로 되잖아요. 네. 근데 자율주행차가 보급이 많이 되다 보면 이제 지나가는 자율주행차를 호출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이제 입력을 해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의 차량 문화가 자리 잡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네, 카풀 같은 서비스는 여기서 손님을 잡아주는 그런 플랫폼적인 역할로서 핵심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대표적인 카풀 업체죠. 우버는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이제 미국 피츠버그에 자율주행 연구소를 지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 도시를 직접 만들어서 안에 뭐 장애물들을 직접 배치를 하고 뭐 이용자들이 뭐 운전 연습을 하는 이런 환경을 구성을 해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구 인력이 거의 1,500명 가량 될 정도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개인용 자율주행차 말고도 화물용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이제 비행 택시, 하늘을 나는 비행 택시까지 이제 2020년부터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각에서는 언젠가 자율주행차 시대가 왔을 때 국내에 플랫폼이 없으면 이제 해외 자본의 좀 속수무책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내 우버가 들어올 때도 그랬고 이번 카풀 문제도 택시업계에서 워낙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약간 좀 멈춰선 상황인데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유업체 확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있고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런 공유업체와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대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승차 공유 업체인 그랩이죠. 이제 업계에 따르면 SK와 현대자동차는 그랩에 각각 810억 원, 그리고 27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대우는 중국의 승차 공유 업체로 유명한 디디추싱에 무려 2,800억 원을 투자했고요. 이런 해외 승차 공유 업체는 그 투자에 따라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불법 딱지를 받았던 우버는 현재 지금 기업 가치가 무려 134조 원에 평가되고 있고요. 디디추싱은 이용자 수가 4억 5천만 명, 기업 가치는 63조 원이고 이제 그랩은 6조 8천억 원 규모로 기업 가치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중재는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사실 아직 성과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 4차 산업혁명위에서 이제 주최로 ICT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 혁신 방안 해커톤을 열었는데 여기에도 택시업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약간 반쪽짜리 행사로 끝났고요. 카풀업계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방안 마련은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택시와 카풀업계를 조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만 카카오의 카풀 기사 모집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 영역이라 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것을 이제 출퇴근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제 전업화하려는 직업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철저하게 막겠다.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제 카풀 규제를 이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는데 사실 택시와 카풀업계를 상대로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해 보입니다. 예. 새로운 산업인 만큼 정부에서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죠. 좀 어떤 진전이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